사회 구조는요,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회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는 지속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예가 있거든요.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뒤늦게 학교를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늦게 학교를 가면서 아유, 내가 그 옛날 시절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와서 학교 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배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TV 장면,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학교 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학교에 딱 간 순간 그분들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선생님들 앞에 서요. 그러면서도 압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아요. 뭐냐면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60대 70대가 되셔도 30대 20대 선생님들한테 훨씬 어린, 자신의 딸 아들보다 어린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물론 존댓말 쓰지만 선생님 앞에 서서 가르치면 딱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앉으라 그러면 말 듣고 이렇습니다. 어때요? 이 학교 구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고정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오랫동안 쭉 유지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개인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관계를 유지한다 이랬어요. 구조화된 행동, 우리 공부한 적 있었는데 어디서 공부했죠? 거시적, 미시적 할 때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써드릴게요.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개인의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행태. 여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쓸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백 그 선생님이 준 데다가 이어서 쓰시면 돼요. 저하고 어떤 잘 모르는 남자랑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고요. 서로 무심한 척 있죠. 당연히 무심해야죠. 타인이니까. 이게 딱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먼저 할 것도 없이 두 명이니까 금방 훅 이렇게 타잖아요. 타고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바로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서 돌아서서 딱 둘이 씁니다. 그렇죠. 각각 떨어져서 문을 향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문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죠. 또는 뭐 휴대폰을 보는 척을 하거나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화된 행동이고 구조화된 패턴입니다.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도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해요. 딱 누르고 탁 이렇게 문 쪽을 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는, 뒤따라 타던 그 남자는 문 쪽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벽 쪽을 보고 이러고 서 있다고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확, 어머, 뭐지? 확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또요. 둘 다 모른 척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 쪽을 보고 이렇게 응시를 하죠. 왜 갑자기 소름이 있겠죠? 문 쪽을 보고 이렇게 응시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가 문 쪽을 바라보지 않고 저를 탁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상당히 무서워지죠.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조화된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와 똑같이 문 쪽을 보겠구나. 그리고 서로 무관심한 척 하겠구나. 그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이건 일반화된 정말 구조화된 행동이죠. 또 상대방도 내게 어떤 행동을 기대할지 알아요.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그 반대편 사람도 내게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겠죠. 내게 요구되는 행동, 기대되는 행동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죠. 구조화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정할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무섭고 막 이럴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속성. 두 번째,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타인 행동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알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에 좀 반대되는 뭐가 있냐면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징. 사회 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뭐냐면 비구조화된 행동. 사회 구성원들이 늘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진 않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비구조화된 행동이 많아지면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자장면이라고 말하려고. 되게 조심을 했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나옵니다. 짜장면 이렇게 나와요. 어법이 정한 사회 구조는 자장면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어법은 사회 구조는 자장면이라고 말하라고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또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복숭아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냐면요. 복사뼈가 맞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복숭아뼈 하니까 이것도 그래서 인정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속성, 안정성,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비구조화된 행동이 많아지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